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슬아입니다. 두 경우 모두 18개월 전후로 상대방과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이지 않고 본인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발달 지연의 경우에는 간혹 놀이 상황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친구나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려는 행동을 보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간식만을 요구하는 등 일방향적인 소통 모습만을 보이고 시청각 자극에 대해서도 다른 아이들보다 반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언어 발달 지연뿐 아니라 상호작용이나 정서 표현에 대한 발달까지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켜야 할 규범이 많아지는 보육기관 등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핵심 증상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머리를 벽에 박거나 손을 무는 등 자해 행위를 하기도 하고 특정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심지어는 선생님을 때리는 문제 행동까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의 저하, 일방적인 소통, 자신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문제 행동들만 보고 타고난 기질이나 ADHD 등으로 치부해버릴 경우 오히려 예후가 나빠질 수 있으니 아이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진단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여러 가지 신경 그리고 정신 질환들을 많이 동반하고는 합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 유병률은 20에서 30%까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5세 이전의 아동과 초기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특정공포증 유병률은 약 44%, 강박증은 약 37%, ADHD는 약 30% 정도 나타나고 그 외에도 분리불안장애, 우울장애, 조울증, 반항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반질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예후에 중요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 및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가족 간의 디테일한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불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주 인지시켜주고 말할 땐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도록 합니다. 바로 반응을 재촉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간단한 제스처나 그림을 사용해서 말하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겐 필요한 많은 치료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상당 부분 함께해야 하므로 비자폐 자녀가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비자폐 자녀가 토로하는 좌절감이나 불안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일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자폐 자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생활 범위도 지나치게 침범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자 보다는 가족이니 함께 연습해보자 는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활용하시고 전문의 상담, 커뮤니티 활용, 부모 교육 등을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며 아이에게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